안녕하세요. 매미 포스트 같이 만들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뭔지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쭉 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 제가 항상 그 강의나 뭐 강좌 뭐 그 무슨 같은 말인가?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항상 뭘 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제 개발인이 아니었는데 개발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떤 다른 개발을 하는데 뭐 이런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뭐 모바일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예, 실제로 많이 찾았고요, 그런 분들을. 근데 이제 강의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강의는 항상 어떤 주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타입스크립트의 뭐 이너미레이션 뭐 이런 걸 알아봅시다 뭐 해가지고 뭐 그거를 막 탐구하고 이렇게 순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산출물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먼저 그 제가 뭐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이트를 제가 강의로 인해서 만들고 그걸로 뭐 디플로이 해가지고 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왠지 새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참 보면은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꾸 더 거기다 살을 덧붙이고 개선을 하고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더 심한데 이제 어제 내가 되게 부끄러운 뭐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저번 주에 나는 아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저런 발언을 해서 왜 상대방을 한때 뭐 실수를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코드가 그래요. 코드가 저 3년 전에 짠 코드가 상당히 부끄러운 거죠. 아 왜 저런 생각 아 저런 구조를 왜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뭔가 계도하고 개비하고 막 이런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닌 거야 항상. 그래서 새로 만들면서 예, 지금까지 막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코드를 뒤집어 엎고 그냥 음, 제가 생각한 새로운 생각을 계속 넣는 것이 저는 이제 좀 제 성향에는 그런 것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뉴얼이라기보다 그냥 새로 만들고 싶은 거죠, 뭔가. 뭐 운영도 안 할 거지만, 예.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뭐 간단히 이제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해봤어요. 작성을 해봤는데 내용은 뭐 그래요. 요약을 하자면 넉스트와 뷰파이어가 이번에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뭐 넉스트의 어떤 요소를 뭐 하나둘씩 알아보지 않고 만들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적 데이터 표출 뭐 이런 얘기를 왜 써놨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내가 뭐 커뮤니티를 굳이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런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조금 답답했던 게 답답한 건 아니라 뭐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글이 갱신이 항상 뭐 새로 고침을 한다든지 뭐 그래야지만 새로운 글이 읽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서로 낭비거든요. 새로 고침을 한다는 건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통째로 다 가져와야 돼서 서버도 불만이고 클라이언트도 그 많은 걸 다시 또 한번 로딩하려면 그것도 좀 낭비고 그래서 사실은 그 SPA라고 하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일단 한번 로드되고 나면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뭐 새로운 글도 바뀌고 뭐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지난 강의 때 그렇게 구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기억,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뭘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도. 그래서 뭐 새로 만들면서 동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저렴한 비용, 이걸 왜 써놨냐면, 제가 실제 운영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강의를 위한 강의, 그러니까 막 파이어베이스, 뭐 파이어스토어를 쓰면서 뭐 글 10개 적고 뭐 10개가 어떻게 돌아가고, 아,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바뀌겠다, 요 정도였다면,
제가 좀 약간 규모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가 뭐 한 그래도 100명 200명 매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한 400만 500만 데이터를 다 밀어넣고, 거기서 이제 쿼리로 몇 월 며칠 데이터를 내가 가져오는데 1초 이내에 속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넣어보는,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라고 하죠. 레퍼런스가 없었다가 실제 해보니까 해도 되겠는 거야. 그 전에 이제 비용이 제일 걱정이었죠. 400만 500만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거 갑자기 막 200만 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2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내 취지와는 좀 달라지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나왔고요. 뭐 2, 300만, 그게 한 500만 데이터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소개드리긴 조금 그래요. 근데 한 4,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의 파이어스토어만 써가지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블로그 뭐 이런 거 운영해서, 거기에 그것도 들어가죠. 이제 동적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제 바뀌는, 온스냅샷 리스너라고 하는데, 이제 걔를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 저는 막 거기에 소켓 통신이니까, 어차피 웹소켓이니까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파이어베이스 뭐 구글 얘네들이 버텨줄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문제 없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돈 많이 안 나오더라. 예, 그게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 데이터로 이제는 21세기에 정적인 글을 새로 고침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요약, 요게 다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유를 뭐 굳이 써놨는데, 새로운 버전이 이제 3333, 이건 무슨 키워드냐면 이런 거죠. 넉스트도 3.0, 그리고 뭐 퀘이사도 3.0, 뭐 모도 3.0, 다 뭔가 3점 몇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숙련된 거죠, 얘네들도.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겪고, 이 정도에서는 사람들이 좀 써도 되는, 저는 좀 아주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쓰려고 하는 플랫폼이. 특히나 이제 넉스트의 경우는, 혹시나 이제 제가 강의를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그 뭐 지우든지 뭐 아카이브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1.0인지 2.0인지 뭐 그런 걸로 돼 있을 건데, 그걸로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의 이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저도 코드를 새로 짜는 걸 좋아하지, 이제 유지보수하는 거, 메인터넌스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옛날 코드를 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지금 좀 쓸만한 버전인 것 같다 해서 넉스트를 도입을 한번 해봤죠.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처음에.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건 꼭 소개해드려야 돼.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라고 보면은 뭐 초보자, 숙련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둘은 교집합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예요. 제 뭐 목적,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찾고 싶어요. 그 개발이 업이 아니었거나 뭐 하여튼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개발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게 이렇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어떻게 우연찮게 이거를 듣다가 나도 이런 개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료 목록을 다시 한번 읊어보죠. 일단 넉스트가 제일 이번 강의에선 제일 주제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넉스트를 이번에 처음 쓰기 때문에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한번 간단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소개하면서 넉스트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자들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냐면 타입스크립트의 어떤 특성을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지연되는 쪽이 있거든.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타입스크립트가 왜 나왔겠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더 잘 만들게, 더 실수 안 하게. 근데 저 문법이랑 뭐 이거 막 그 공부하다가 시간만 더 잡아먹고 그냥 더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해서 뭐 강의 형태처럼 그 이거를 뭐 소개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번에 할 만약에 뭐 블로그 뭐 지금 맨 포스트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깃허브에 그냥 그대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걸 쓰고 여러분들도 이걸 뭐 수정해서 쓰든지 뭐 해서 쓰든지. 근데 가급적이면 그냥 이거를 써주시고 혹시나 뭐 어떤 기타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은 그 뭐라고 하지? 그 기타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풀 리퀘스트? 뭐 그런 걸 해주셔서 뭐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한 소스로 같이 가자고요. 아무튼 뭐 타입스크립트가 있으면 여전히 편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많이 쓰는 건 이유가 있다. 그리고 뭐 뷰 써야죠. 뷰는 네, 쉽게 말해서 HTML을 좀 편하게 쓰는 거죠.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뭐 리액트랑 항상 이제 견주는 관계인데 경쟁하는 관계인데 뭐 아무래도 저도 리액트를 좀 쓰면서 매번 느끼지만 많이는 안 써봤어요 리액트는. 그래서 항상 맛은 봐요 저는. 근데 좀 어렵더라고. 어려워할 것 같아. 뭐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분명히 러닝 커브라고 하나 한번 하여튼 학습 곡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리액트는. 그래서 뷰는 쉽게 접근하고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이거 하루면 돼요. 뷰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루면 돼. 그리고 이제 퀘이사 이제 이건 CSS 프레임워크 모양 내는 건데 요거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퀘이사보다 지금 넉스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넉스트에는 또 오피셜로 자기네들이 UI를 만들게 있어 프레임워크를. 그래서 이제 걔를 써야 되나. 그래서 걔를 또 써봤어요. 써봤는데 걔는 UI 혼자로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곁다리로 들어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테일윈드 CS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CSS를 좀 뭐랄까 사람들이 쉽게 쓰기 위해서 클래스로 다 정의해 놓은 그런 애인데 그거와 넉스트 UI를 동시에 좀 조목조목 쓰면은 오히려 생산성도 좋아지고 회의사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차세대 프로젝트에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깐짝깐짝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테일윈드를 한번 써봤어요. 테일윈드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넉스트웨이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테일윈드 CSS는 아마 이 팁탭 때문에 뭐 쓰긴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퀘이사를 한번 더 써보겠다.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 생산성이나 그리고 퀘이사가 절대 나쁜 프레임워크가 아니거든. CSS 프레임워크 중에 상당히 잘만 쓰면 예쁘게 나와요. 근데 얘네 홈페이지가 너무 구려. 그러니까 안 쓰고 싶게 만들어놨어. 오피셜 사이트를 잘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막 끌려왔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 프라이머리 값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상큼한 색으로 했어야 된다고 봐요. 홍보를 할 거면. 암튼 그래서 요걸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역시나 주가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좀 확실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난 강의나 막 그때 항상 뭐라고 했었냐면 약간 조심스러움이 항상 녹아 있었어. 왜냐면 저도 업무적으로 AWS도 다루고 뭐 저기 뭐 우리나라 뭐 네이버 NHN 토스트 막 이런 것도 쓰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인정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친밀도나 익숙함이라고 생각해요. AWS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강의에서 제가 파이어베이스를 꼭 고집하는 것 중에 첫째는 무료 플랜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구글 계정만 있으면은 내가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이기냐고. AWS는 지금은 뭐 생겼는지 모르겠다. 뭐 선물로 뭐 걔네는 뭐 그런 거 주죠. 뭐 한 10,000원어치 뭐 이렇게 뭐 저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그냥 평생 무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50명 안팎의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트다 하면 무료로 운영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제가 만든 사이트들을 거의 그런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쓸 거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나 인증이죠. 제가 그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 뭐 우리가 쓰는 그 데스크탑 앱 있잖아요.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랑 웹이랑 뭐가 달라요? 둘 다 비슷한 기능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웹도 요새 파일 컨트롤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웹으로 사람들이 이제 공표 못하는 이유가 그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라도 업데이트하면 웹은 항상 업데이트 뭐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뭐 데스크탑은 업데이트 0.5가 떴습니다. 이런데 웹은 그냥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 한 거야. 소리 소문 없이. 근데 뭐 때문에 항상 막히냐? 인증이죠. 인증이 안 들어가면 아무나 와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인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파이어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죠. 그 스토리지는 이제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로그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냐면 얘는 인증, 파이어 스토어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뭐 포스트에 타이틀, 작성 시간, 작성자, 뭐 이런 요약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텍스트는 만 줄이 넘어가죠. 만 줄이 넘어가는 막 그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죠. 아니면은 뭐 테이블을 여러 개로 컬렉션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컬렉션을, 네, 데이터를 여러 개로 이제 뭐 조각을 내서 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여러모로 저는 그런 내용은 파일로 그냥 담는 게 맞다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엔 막 저도 오락가락했어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새로 만들어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몰된다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에 자기가 만드는 늪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만나는 이제 개발자들, 후배 개발자들 특히 그런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어. 그러니까 새로 만들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런 복잡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 이제 빠져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뭐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그건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로 하면서 옆에 사이드에다가 항상 제가 말하는 건 새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건 아예 별도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 맨 나중에는 그 별도로 간 애가 얘를 뒤엎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런 요소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펑션스라는 거를 쓰는데, 펑션스는 원래는 제가 강의 뭐 이런 거 할 때 안 쓰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운영해 보니까 펑션스를 안 쓰는 게 좀 심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펑션스는 서버리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얘를 API 같은 거. 근데 얘를 왜 쓰냐면, 일단 우리가 넉스트로 하는 이유 중에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SEO 문제가 있죠. SEO라고 하는 건 뭐야? SEO는, 그러니까 SPA는 일단 덩어리 index.html이랑 JS 파일 일단 한번 쫙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페이지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 검색 엔진이 그 해당 페이지의 타이틀, 그리고 메타 정보에 있는 뭐 디스크립션, 뭐 OG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이트에 대한 아주 서머리 같은 내용, 요약본을 찾아서 걔네들이 색인을 해요. 근데 SPA는 뭐라고 그랬어요? index.html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로봇이 걔를 index.html 가져와 봤자 그 다음 거기서 가상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타이틀과 이런 거를 로봇이 못 한다는 얘기예요. 로봇은 어떤 특정 페이지의 index.html, 뭐 하여튼 about.html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 수 없이 SEO로 펑션스를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펑션스를 통해서 모든 사이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호스팅에서 이제 한번 그 정적인 파일들 나갔었는데 펑션스에서
쓰면은 호스팅에는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모든 이제 URL이 오면 여길로 들어와서 이제 내뱉어 주는 그게 아니라, 좀 헷갈릴 수 있죠. 얘가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SPA 그 방식대로 일부 사이트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그 페이지들은 그 방식으로 가고, SEO가 필요한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일까요? 어떤 글이죠. 제목 붙어 있고 뭐 어떤 내용 뭐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서머리가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걔만 SEO를 쓸 거예요. 어떤 작성 글, 거기에 있는 제목과 뭐 이런 걸 가지고 걔만 SEO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돼요. 운영하면 돼요. 네, 그렇고, 예, 이번에 사실 강의라고 하지 않기로 했지. 그냥 내가 만드는 거죠. 제가 만드는 건데, 뷰파이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제로 들면, 어, 제가 뷰파이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제 뷰파이어가 이제 나우 스테이블이 됐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인정한다는 얘기죠. 뷰파이어가 예전에는 약간 서드파티 개념으로 조금 그랬어. 이걸 써야 되는 건가, 뭔가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뷰파이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파이어베이스 블로그잖아요. 지금 파이어베이스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뭐냐면 보통 투두를 가지고 예제 코드를 많이 생성을, 그러니까 보여주죠. 근데 유즈 콜렉션하고 어떤 콜렉션 명만 지금 딱 적어 놓으면은 그냥 거기 있는 데이터가 알아서 그냥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그냥 거기 있는 게 이게 쭉 나온 거에서 얘는 그 온스냅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인 거예요. 코드 이렇게 한 줄로, 한 줄만 이렇게 투두스를 쓰면은 그냥 바로 동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구독형 그 온스냅샷으로 하게 되면은 뭘 해줘야 돼요? 온마울트 할 때 뭐 구독한 거, 구독한 어떤 객체를 어디다 치환해 놓고, 온 언마운트 할 때는 뭐 걔를 뭐 디스 서브스크립션 뭐 이런 걸 해주고 막 관리를 해주고, 변화를 올 때 뭐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데이터가 딜리티드 제거됐을 때 뭐 그런 판단이랑 뭐랑을 다 막 사실 은근 신경 좀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써있죠. 온스냅샷 뭐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뭐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뷰파이어에서 사실은 아까 그거 뭐였지? 스토어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편한 부분이 이거예요. 유즈 커런트 유저? 그냥 끝이야 이거. 그냥 유저 이렇게 해놓으면은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돼 있으면 유저 뭐 점 해가지고 하면은 걔의 뭐 UID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요 그냥. 고민을 안 해도 돼. 그거를 관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생태 관리를 써야 되죠. 옛날에 뭐 뷰엑스나 뭐 피니아 뭐 이런 거. 저는 상태 관리 매우 싫어해요.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넉스트를 쓰게 되면 요거까지도 생략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한 줄 쓰면은 내가 유저가 이 페이지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뭐에 의해서 뷰파이어. 이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써봤는데. 물론 한계도 있고 한데 뭐 다 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개발자는 항상 필요한 부분만 잘 취하고 아닌 부분은 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에디터 고른 거는 팁탭입니다. 팁탭을 고른 이유는 어,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썼던 게 그 토스트 UI인가 뭔가 뭐 하여튼 NHN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왜냐면 요런 이게 지금 마크다운 문법이죠. 근데 이 마크다운으로 작성을 한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제가 불러올 때
그걸 렌더링 한다고 하죠. 렌더링은 지금 뭘로 돼요? 이게 HTML이잖아요, 이쪽이. 예, 지금 이게 HTML, 이게 마크다운.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저장하고 렌더링 할 땐 이걸로. 저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마크다운을 쓰니까 개발자 블로그를 만들려고 했고, 너무 괜찮죠. 근데 일반 커뮤니티에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일반 커뮤니티를 한번 노려보려고 하거든요. 일반 커뮤니티를 제가 뭐 DC 인사이드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럴 리도 없고. 근데 뭐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한번 쓰게 해보자. 근데 일반인이 쓰려면 이 마크다운이라는 포맷이 가진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일단 첫째, 뭐 글씨 크기나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늘어나고, 작아지고 늘어나고. 개발자 편하지. 글 작성하는데 마크다운이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 쓰거나, 저는 이제 보고서나 하다못해 뭐 그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 있죠. 파워포인트도 요걸로 써요. 요게 이제 뭐냐면 마프라는 이제 솔루션인데, 제가 이걸로 이제 쭉 작성해 놓고 사진도 대충 금방 첨부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만들면은 그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색상이 안 칠해진다는 거죠. 색상. 그리고 중앙 정렬을 하려면 여기에 CSS나 뭐 그런 하여튼 HTML 요소를 요 마크다운 사이에 꾸역꾸역 뭔가 넣어줘야 되는 묘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마크다운을 에디터로만 쓰기엔 개발자 외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팁 탭을 고른 이유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에디터 중에 어떤 게 제일 그러면 제일 핫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고 계속 저기가 되냐, 이제 뭐야, 커밋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깃허브에 계속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느낌이 있느냐 봤는데, 이게 제일 핫하고 계속 갱신되고 있고, 얘는 또 모듈 형태로, 패키지 형태로 팁탭 뭐 대시 무슨 마크다운, 팁탭 마크다운이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뭐 팁탭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설치할 수 있다. 팁탭 유튜브를 넣으면 유튜브를 나오게 하거나 뭐,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봤어요. 저장할 때는 마크다운이 아니라 뭐 제이슨 같은 걸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HTML로 저장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뷰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 XHS 공격인가 뭔가 뭐 그 공격 있잖아요. 유명한 공격이 있어요. HTML을 그렇게 누구나 이제 수정할 수 있게 하면 수 있다는 거지. 에디터의 내용에 뭔가를 공격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팁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팁탭. 그리고 뭐 AI 뭐 굳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같이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 때 놀라지 말라고. 저는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챗GPT도 쓰고 있어요. 두 개는 달라요. 얘는 이제 코딩을 할 때 말 그대로 보조 도움이에요. 코파일럿이 보조 운전자 같은 거죠. 옆에서 그냥 운전할 때 조금 도와주는, 코드를 도와주는 거예요. 챗GPT는 전반적인 내용을 얘는 뭐 좀 써주는 거고, 뭐 제작할 재료 목록을, 아니 재료 목록이래, 뭐 하여튼 변수 이름을 뭐 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사실은 막 써요. 저는 이제 거의 제 코드의 90%를 코파일럿이 짜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짜주는 거에 놀라지 말고, 우리는 개발자는 코파일럿 막 나왔으니까 나는 갈 자리가 없나 이런 게 아니야. 개발자는 해야 할 일이 항상 따로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것까지 아직 챗GPT가 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이제 그렇게 쓸 때도 있겠지만, AI에 대한 제 견해는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제 입장에선. 그 다음에 뭐 끝내려고 했는데 뭐 쓰다 말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넉스트 사용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넉스트를 사용한 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넉스트 강의를 했을 때는 거의 1.0인가 뭔가 했는데, 왜 썼냐면 뭐 SEO라는 아까 그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도 있고, 뭐 첫 번째는 항상 SEO지. 그러니까 어떤 검색 엔진에 노출되게 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프로젝트 한 두세 개를 했는데, 한 두세 달 얘기예요. 쓴지 세 달도 안 됐어요. 지금 다 넉스트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퀘이사라는 거에 이제 걔도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퀘이사로 뭐 SPA 뭐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배포하면은 뭐 이렇게 한 거를 지금 그냥 넉스트로 해요. 무슨 얘기냐, 그거는. 넉스트는 SEO 페이지를 만드는 단순히 그냥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넉스트로 SPA만 된, 그러니까 SSR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나? 하여튼 SSR이 들어간 사이트를 만들어야 될다라고 하는, 아니 그때 넉스트를 써야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래. 좀 무식하니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 상당히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3.0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되게 잘 돼 있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SPA로 돌아가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들을 넉스트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예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토 임포트,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보여줄게요. 물론 오토 임포트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뭐야, 그거를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실 타입스크립트에 이제 글로벌로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이제 뭘 좋아하냐면 누가 좀 어느 정도 해준 거 해준 거에서 제가 생산성, 내가 가진 머리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길 바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거는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하나 말하는 것 같다. 테스트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프로젝트처럼 여봐요, 테일윈드 쓰죠. 아무튼간에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한번 가보죠. 3000번에 가서 이제 저는 뭐 이거 대충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저기 이게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 제가 한번 미리 선작업을 해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뭐 게시판을 새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뭐 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스트의 개발 내용이라는 카테고리에 가면 요 URL도 바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포스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어디서 갖고 온 글인데요. 기억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지금 넉스트로 돼 있고, 그래서 뭐 댓글 쓰면 뭐 이렇게 댓글 이렇게 밑으로 작성되고, 제가 일부러 더보기 테스트 하려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여기 대댓글을 그러니까 뭐 대댓글에 대댓글까지 뭐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뭐 여기서 끝내더라고. 왜냐면 이게 뎁스가 막 깊이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댓글 정도는 제가 요번에 뭐 만들 때 이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토 임포트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이그젬플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test.view라고 만들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가 컴포넌트에 있죠. 지금 컴포넌트에 이그잼의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디서 쓰지? 인덱스 어디야? 여기서 홈이 뭐냐면, 홈은 여기서 뭐냐면 페이지,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홈인 것 같은데 인덱스 여기잖아요. 여기서 젤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아까 걔 뭐였죠? 컴포넌트에 있었잖아요. 이그잼의 테스트. 그럼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위에다가 원래 스크립트 해놓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스크립트 셋업 랭 타입스크립트야. 그리고 여기다가 임포트, 저 경로 찾는 게 또 세워라 내워라지. 이그잼에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그잼 테스트 바로 나오죠. 바로 그냥 쟤는, 그러니까 이 폴더와 디렉토리와 파일 명이
그냥 이 컴포넌트를 그냥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기존에 제일 많이 이제 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뷰를 많이 한 분들은 뭐부터 써야 되냐면, 모든 페이지마다 import ref computed from 이거 쓰고 const ii는 f 여기다가,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클릭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인크리먼트를 누르면, 예,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레퍼런스의 약자냐 뭔지 모르겠지만 레프를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 넉스트가 매번 제네레이트를 해줘요. 새로 만들면. 그럼 그게 어디 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알아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임포트 되고, 파일명, 이거 제가 파일명 이제 쓸 때마다 항상 고민 항상 하잖아요. 카테고리, 페이지 카테고리, 인덱스 페이지 카테고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장명 센스와 뭔가 개발자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장명 센스인데, 대체적으로 그냥 장명 센스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스탬프 버튼, 리플라이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만들고, 장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은 거죠. 임포트 시간 벌었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그러면 오토 임포트 했고, 라우팅도 지금, 라우팅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만들어 놓은 걸 바로 해야겠다. 페이지라는 요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여기 만들었을까요? 그냥 똑같이 만들어 볼까? 테스트 있나? 테스트 없죠. 테스트란 디렉토리 만들어. 그리고 테스트리에다가 index.view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긴 테스트야.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라우팅 하려면 제가 테스트에 뭐 이런 파일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뷰 하던 사람들은 알지? 라우터에다가 테스트 뭐 등록해야 되는데, 이 경로 뭐 임포트 해야 되고 뭐 하고, 얼마나 복잡해. 이건 원래 넉스트에 있었던 기능인데 그래도 신기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임포트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생쇼하는 그 귀차니즘이, 했던 분은 알아요. 뷰든 리액트든 임포트 지옥을 맛본 사람은 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오토 임포트로 최대한 생산성 있게 해놨고, 라우팅도 지금 이렇게 파일만 만들면 굳이 라우터에 등록하고 매일 하여튼 그런 짓을 안 해도 된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네이밍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사용 이유, 뭐 SEO는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넉스트 이거를 하게 된 거.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아까 처음에 초보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내용 아마 이해 안 가는 분들일 거야, 초보자라고 하면. 근데 그런다고 이거를 그냥 내가 이해할 만큼 이거를 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개발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누군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로 독서 습관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통, 제가 책을 잘 못 읽었던 이유가 1페이지, 2페이지, 5페이지쯤에서 잠을 자요. 너무 졸린 거야. 뭔가, 왜냐면은 배경 지식과 뭔가 그 어떤 인물의 그 배경 지식과 뭐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이게 넘겨지잖아.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처음에 쭈루룩 읽다가 한 4, 50페이지부터 그냥 읽을 때도 있어요.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책을 읽을 때. 근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테레비에서 OCN 같은 거 왜 중간부터 이렇게 봐도 재밌잖아요. 영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봐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나중에 알게 돼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지금 SEO니 라우팅이니 이런 거를 누가 아냐고, 처음 하는 사람이. 근데 하면서 아, 이게 그때 얘기했던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뷰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은 파이어베이스를 완전히 알 때까지 이만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거 다 읽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잘 될 거야. 절대 오산이야. 무조건 해보는 게 먼저야. 아무거나 막 부딪히고 다 쓰레기 같은 코드 막 집어넣어 봐야지. 아, 그때 했던 내 코드가 정말 후지고 난잡한 코드였구나를 알게 되지. 그걸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코드나 뭐 그런 코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여전히 좋은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 뭘 만드는 일이지, 그러니까 어떤 생산성, 뭐 그런 거에 집중을 하지. 그 뭐 좋은 코드, 뭐 코드의 합리화, 뭐 그런 것들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강의는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이걸 같이 만들어 보고 이 코드 같이 사용하자고요. 제가 대충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참, 이것도 하나 말았구나. 대충 이런 식이에요. 아, 글을 안 써놨네. 조금 몇 개 써놨었거든요, 원래. 글 작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게 그 팁탭이라는 에디터예요, 팁탭. 팁탭 에디터. 그래서 여기에 그 마크다운 있잖아요. 이렇게 마크다운도 들어가요. 마크다운, 그걸 뭐라고 하지? 키워드? 아, 까먹었는데,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크다운으로 된 이런 것들. 코드도 JS, 뭐 되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공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내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저게 쓰고 나서 그 글로 가야 될지 리스트로 와야 될지도 좀 같이 논의해보고, 뭐가 좋을지 찾아보고. 여기다가 내용 이렇게 써주면 댓글을 쓰는데 좀 뭔가 정신이 혼미한데, 이런 배치도 같이 가장 이상적인 배치로 바꿔보고요. 저 이렇게 딱 쓰면은 이렇게 되고, 제가 이 펑션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산은 이제 펑션스가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카운팅 하려면 또 뭐 어지러운 로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이 이제 써지면 개수 카운팅이나 뭐 페이버리츠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썸업, 스탬프라고 했어요, 이름을. 스탬프 같은 것들은 펑션스에서 계산한다. 뭐 신고하겠습니까? 신고도 뭐 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몇 가지 페이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차용하면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좀 좋은 뭐 게시판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포스트라고 했는데 좀 고급스럽잖아. 블로그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매미 포스트.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스트로 뭐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진도로 보면은, 제가 이제 마크다운을 봤지만 제 느낌상 지금 000으로 해놨잖아요. 세 자리로 해놨다는 건 999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막 예전에는 뭐냐면 짜임새 있게 팁탭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면서 팁탭 뭐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더 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코드가.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을 그냥 같이 보여주고, 개발자의 고뇌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런 거가 뭔지 한번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왜 만드는지, 그리고 뭘로 할 건지 뭐 요 정도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단.